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속보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에서 구형을 8년을 했습니다. 8년. 예,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노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도 사안으로 보통 사람 같았으면 8년이 상당히 많다 할 수 있겠는데 우병우 수석의 위치가 있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많이 말하고 그 혐의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직무유기 뭐냐 하면은 최순실 씨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당연히 잘 감시해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조치를 미리 했으면 우리가 이 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직무유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아무도 보고를 안 해서 나는 몰랐다. 글쎄 그거는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본인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은 보고를 안 했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는 게 지금 혐의 사실 공소 사실이고요. 그다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CJENM 그래서 고발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죠. 자기 임무도 아닌데 거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게 있고 그다음 세월호 수사팀의 외압을 가했으면서도 왜 광주지검의 뭐 변찬우 검사장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마라 그걸 좀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국회에서 증언감정법률에서 위증 혐의 그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기흥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그다음 처갓집 집들 그다음 자기 건물을 누가 사냐 마냐 거기서 특별감찰 이석우입니까? 거기 특별감찰관실이 특별감찰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석수 감찰관한테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특별감찰관법 위반 요 4가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아까 두 분이 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양형 기준으로 보면 8년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그보다 훨씬 더 높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보통의 사안이라면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센 게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병우 수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당신이 직무를 잘했으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갖다가 팽개치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이 감안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우병우 수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판사한테 주는 무언의 메시지다. 그걸 한 4년, 3년 구형하면요. 판사가 집행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8년 구형하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집행유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개인적 비위 의혹 대응을 위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반성보다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 등에 전가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뭐 이래서 지금 8년의 형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일각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용어 하나만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을 겁니다. 개전의 우리 작가님들이 없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고요. 변호인이? 네, 우병우 전 수석은 4시 30분 정도부터 본인이 이제 아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그건 사건 반장이나 뭐 정치부회의에서. 네, 거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변호인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민정비서관의 그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같은 것들은 자기는 모른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확인되는지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고받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나는 그런 내용 자체를 이 법정에 와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고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나 배경 그리고 경위 사실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았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않느냐. 나한테 그런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정에 있어서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몰랐다 다? 그렇죠. 전혀 몰랐다는 얘기고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쪽에 이제 파벌이나 난맥 같은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냥 확인하는 것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된
직권남용 등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것과는 별개로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도 우병우 수석은 추가 기소가 돼 있죠. 그 우병우 라인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원 3차장인가요? 최 부장검사. 네네. 그분. 그다음 또 한 분 더 예, 있죠. 그 국정원의 추국장인가요? 예, 추명호 그분을 국장하고. 통해서 네. 이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인 공직자, 민간인들을 갖다 사찰하게, 불법 사찰이죠. 그거 하게 시켰다는 지금 그걸로 지금 또 다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